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공공의 이슈인 것 같은데, 이게 국가가 기업에게 떠맡기고 좀 해달라 이러는 것은 좀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오히려 국가가 이 이슈를 본격적으로 고민해 보는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돌아봤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왔던 국제정치학 분야에도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기여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또는 각국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ESG라고 하는 테마로 묶어서 한번 연구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ESG 국제정치와 중견국 외교, 국제정치학 연구 어젠다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서 ESG, 즉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취지는 주주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좁은 의미에 머물지 말고 넓은 시야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난국 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논의는 좀 더 폭이 넓어지고 좀 더 깊이가 깊어지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젠다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주제는 이러한 ESG 논의에 국제정치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관련돼서 ESG에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기업이 하고 있는 ESG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역할에 관련된 논의로서 관계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국가는 조금 2차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던져보는 문제 제기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실행의 주체로서 국가 자체의 ESG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경영의 잣대로서 기존의 국력의 변수가 아닌 ESG 규범이라고 하는 변수를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겠죠. 좀 더 나아가서는 국제정치 질서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권력을 추구하는 파워 폴리틱스의 다이멘션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구성 원리라든지 작동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 그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SG에 대한 논의가 출발되는 배경에는 아마도 최근에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공공외교라든지 문화외교에 대한 관심들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국제개발의 이슈들 또 기후변화라든지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노력들, 인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모색들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단순히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는 과정이기보다는 그 안에도 나름대로 갈등도 있고 또 경쟁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권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발견되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좀 더 규범적인 해법을 좀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닌 중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이 ESG의 국제정치와 관련돼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국제정치학의 연구를 통해서 어젠다를 도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SG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책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와 맥이 닿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아마 소프트 파워는 매력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한국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ICT라든지 또는 이런 대중문화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성공들이 국가의 브랜드가 되어가면서 또 외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단순히 물질적인 힘만을 바탕으로 해서 치고받는 국제정치보다도 오히려 또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한국이 또는 해당되는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매력도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매력은 기술이나 문화나 정책 제도를 넘어서서 어느 사회와 국가가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나 신념 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기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파트로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나 기여 외교나 봉사 외교라는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고 인류 공동사회에게 기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개도국 시절에 가지고 있던 협소하게 형성되어진 국가 이익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바꿔가면서 좀 더 부드럽게 우리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그걸 더 넘어서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좀 더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ESG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이슈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들, 개발협력이나 인간안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논의들, 또는 거버넌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가 좀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매력인 동시에 보편적인 기여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국제정책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럼 어느 나라가 얼마나 더 매력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측정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각기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칫 주관적인 편향이 담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ESG의 두 번째 측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ESG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들이 앞서 나가면서 새롭게 세우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추세일 수도 있지만 선진국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국제정치에서의 게임의 규칙 또는 구조를 장악하는 어떤 권력 메커니즘의 면모를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선진국 또는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메커니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서 벌어지는 국제정치의 경쟁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측면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표준의 문제는 좁은 의미의 기술 표준을 넘어서 정책이나 제도 또는 규범에 관련된 표준에 대한 논의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 경쟁의 문제는 사실은 선진국들 간의 경쟁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치에도 되게 중요한 논란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SG의 논의가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진입장벽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게 더 부담이 되는 표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앞서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맞는 입맛에 맞춰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일종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하겠고요. 그렇지만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또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ESG에서 얘기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여라든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나 정치체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서 선진국들 간에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에서도 나타났고 또 마찬가지로 선진국들과 개도국 사이의 어떤 갈등과 경쟁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양상들이 이 자국 체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성, 자신의 매력 또는 규범적인 우월성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면모로 형태를 바꿔가고 있는 파워 폴리틱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로 드리게 되는 말씀은 한국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ESG 국제정치, 매력의 세계정치일 수도 있겠고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세계정치일 수도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중견국이 나름대로 ESG 분야에서 기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이게 만약에 ESG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정치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그런 규범을 열어가는 과정에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쉽지 않은 대목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규범은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주도해 왔거든요. 오히려 개도국이나 중견국들은 따라가고 그걸 잘 수용하는 역할을 맡아봤다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규범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대전환 속에서 한국이 ESG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규범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이고 좀 더 기존의 규범을 보완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대책 같은 것들, 개선책 같은 것들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이 외교의 장에서 벌여온 성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목표도 추구했지만 국제사회의 기여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를 위해서 평화 외교라든지 가치 외교 또는 기여 외교 또는 신뢰 외교 이런 식의 명목을 내세우고 다양한 시도들을 벌여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닥치게 된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 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환경 분야에서 한국이 해왔었던 녹색 성장 외교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 S죠. S의 관점에서 본 평화 유지의 활동이나 개발 협력에 대한 기여 또는 보건안보 분야의 기여 등등에 해당되는 것들 또는 G,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제도 모델을 또 창의적으로 섞어내는 한국형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했던 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걸 반영했을 때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상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이런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온 국민의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나름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국제적인 의무나 국제적인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국내적인 합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식의 문제의식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또는 한 세대 또는 100년을 꾸려나갈 미래의 국가 모델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중견국 외교를 뒷받침하는 중견국 내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더 구체적인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나 또는 국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1세기 미래 국가 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부쩍 특히 ESG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